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에 손설위원은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됩니다. 역대 나온 차별법 중에서 최악이다. 최악이에요. 형사 조항이 빠졌는데 제가 일부러 제목을 이렇게 달았어요. 목사님도 관심 가지시라고 제목 다시 올려주세요. 징역 2년 부활시킴. 역대 나온 차별들 중에서 손절같이 악한 법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꼭 오히려 잘 됐다 생각했어요. 이 법 때문에 한국교회 목사님이 깨어나고 뭉치고 막했다. 그래서 징역 2년 형벌 조항을 부활시켰어요. 젠더 얘기가 나왔는데 젠더가 뭔지 조금 낯설 수 있을 것 같아서 젠더를 가급적 쉽게 간단하게만 소개해봤고요. 오늘 보여드리는 영상이랑 PPT는 판권이 없습니다. 널리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영상 나오는 보부 측부터 보내드리고 네, 널리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2015년에 CTS에서 한번 잠깐 발언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지금은 상황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짧은 영상 한번 보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한국 교회를 공격하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볼륨 좀 해주세요. 동성애에 대해서는 교회가 나뉘지 제대로 안 돼.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동성애 때문에 나뉘지 않습니다. 동성애는 과거에도 있고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을 겁니다. 한국 교회는 동성애 차별금지법 때문에 난리치죠. 그러면 왜 차별금지법 때문에 난리치냐? 이 2007년, 2012년, 2013년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다 법무부에서 입법 예고된 적도 있고 국회의원에서 발의된 적도 있는데 이 세 차별금지법 발의됐던 것에 대해서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 동성애에 대해서 부정적인 언행을 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2013년 같은 경우는 반복 처벌 가능, 이와 같은 형사처벌 조항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있는 힘을 다해서 반대합니다. 쉽게 예를 들어보죠. 낙태가 부분적으로 합법화되고 또 간통죄가 폐지됐을 때도 교회는 유감스러웠지만 이렇게 난리치지 않았죠. 난리라고 표현해서 죄송한데 그런 표현들을 하면서 쓰니까 제가 쉽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죄지만 사회는 그렇게 돌아가도 우리는 성경을 성경대로 가르칠 수 있고 그건 개인의 책임의 문제일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것을 죄라고 가르치고 성도들은 바르게 살도록 가르치고 또 그걸 통해서 선한 영향이 나는 게 다입니다.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 같은 경우는 단순히 동성애자 욕하지 말고 때리지 말고 왕따시키지 말고 그런 차별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용을 대면 속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 차별금지법은 뭐냐? 정상으로 인정할 뿐더러 정상으로 인정된다고 간주되지 않으면 형사처벌하게 됩니다. 이 사례가 이미 감옥형 벌금형으로 선고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성경은 불법 한책이 된 겁니다. 동성애 죄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성경을 성경대로 가르치는 교회는 불법 집단이 됩니다. 또 우리 자녀들은 지금 카나다 경험을 보듯이 학교 가면 이성간 선생님만이 아니라 동성간 선생님인 학문 성교 주간 성교를 배웁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목숨 걸고 이걸 막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것은 단순히 하나의 법이 아니라 성경을 지키는 일이고 교회를 지키는 일이고 우리 자녀들이 지키는 일이고 많은 학부모님들이 학교 교육도 아까 우리 대표님 얘기하신 것처럼 보냈다가 나중에 동성애자 돌아와서 그때 가서 피눈물을 흘리겠느냐. 한 교수님 이걸 가지고 역사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분명히 막아야 된다.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은 한 번 한 실수를 반복합니다. 보통 사람은 한 번 한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남이 한 실수를 보고 자기는 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선진국 사례가 있습니다. 안드레아 미리암스가 영국에서 와서 그렇게 교육을 것 같이 한국 교회는 부디 싸울 수 있어서 우리처럼 답답하지 마요. 자국민 주고 그냥 나가요. 유능하고 총선된 사람 통제사로 내보내지 말고 한국 교회 지키게 못 지키면 나가는 데서 다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 교회가 절실해야 됩니다. 이런 수준의 동성애 스탑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한번 실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역대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면 2013년 아까 제일 위험할 때는 2013년으로 보았는데 이때는 김한기 씨가 이제 당대표할 때였기 때문에 공동 발의 숫자가 제일 많았어요. 그래서 이때 저희가 1대1로 막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주요 일가 이제 전면에서 가지고 다 냈습니다. 문제점을 내고 그리고 국회의원들 공동 발의한 사람들 50몇 명 다 전화번호까지 다 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성도님들이 국민들이 응감격에서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다 형사처벌조항이 다 있었어요. 2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러니까 이제 하도 동성애 전문가들이 동성애 이 목사님 죄라고 이제 설교하면 잘못하면 감옥 갈 수도 있습니다라고 했더니 2010년부터 그다음 2010년부터는 형사처벌조항을 다 뺐어요. 그러나 이행강제금이나 징벌적 손해배상 또 개인적인 민사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을 통해서 파산하게끔 구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랬다가 이번에 올해 초에 1월 9일 날을 기억하는데 통과된 게 10명 채운 것이 법안으로 이때 형사처벌조항을 다시 부활했는데 이행강제금 징벌적 손해배상 물론이고 집단소송도 가능하다고 봤는데 그걸 명문화시켰고 형사처벌 2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이제 1,000만 원을 더 올려서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이제 법적으로 이제 발의가 된 겁니다. 그럼 한번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2021대가 다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22대에 지금 최초로 나왔는데 손설위원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법안에 보면요, 평등법, 차별금지법 다 내용이 대동소이해요. 이거 하나 딱 가지고 있으면 다른 것들 이제 최근에 나온 것들은 다 거의 대동소이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들어가겠습니다. 네. 첫째, 성별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성별하면 남녀를 얘기하고 우리가 성평등하면 남녀평등이가 가는데 이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별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 내가 주장하는 성이 내 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국민일보 갔을 때는 그때 그 자리에서 영국에서는 72가지 성이 벌써 나왔다고 그러고 미국에서는 벌써 100가지 넘는 성이 나왔다고 합니다. 갈수록 더 많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주장하는 게 자기 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적 지향, 자기가 추구하는 쉽게 얘기하면 성관계입니다. 옛날에는 다 이사회가 그러니까 얘기할 필요가 없었는데 지금은 동성애, 양성애는 뭐냐? 내가 남자인데 남자하고도 성관계하고 여자하고도 하고 그러면 양성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여기 등 냈는데 기계성애 제가 이따 기사 한번 보여줄 겁니다. 기계하고 성애를 해요. 어떻게 하냐고요? 조금 이따 한번 보세요. 그런데 이제 정상적인 관계가 한 예에 불과한 겁니다. 이성애가 여러 많은 성관계 중에서 하나에 불과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성별 정체성, 이제 이거를 알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뭐 국적이 뭐냐, 국가의 정체성이 뭐냐 그런 말 하는데 우리 뭐 대한민국 뭐 그러니까 그동안은 남자 아니면 여자였는데 지금은 성이 자기의 성의 정체성은 내 자신의 성별에 대한 나의 인식 또는 표현을 말하는 겁니다. 남이 뭐라고 하건 상관없어요. 나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다 그러면 그렇고요. 난 여자다 그러면 난 여자예요. 그걸 보완하는 설명이 이겁니다. 자신이 인지하는 성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 같을 때 여러분들이 저를 보니까 남자고 저도 남자라 그러면 같을 때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저를 남자라고 하는데 저는 난 여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제3의 성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게 불일치하는 경우예요. 이런 때도 다 포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일치할 경우에도 차별금지법 포함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다 처벌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저가 주장하는 성하고 다른 성을 여러분들이 얘기하면 나는 성이 3개가 있어. 난 남자 아니야. 그랬더니 그건 네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그런 말 하시면 처벌받는다.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우리가 왜 성평등을 끝까지 성평등 가족부가 만들어지고 끝까지 반대하냐. 국민 대다수는 성평등을 남녀평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차별금지법 이런 지금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는 이건 젠더평등입니다. 사회적 성인데 수많은 성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녀평등 우리가 얘기하는 건 양성평등입니다. 영어로는 구별이 되는데 남녀평등은 섹스라고 하고 섹스평등이고 젠더평등은 젠더평등인데 이 친구들이 젠더라는 말을 쓰지 않고 성평등이라는 말을 쓰니까 국민들은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코로나 때 국회의원들 몇 분에게 국회에 가서 설명할 일이 있었어요. 아까 변호사님 얘기하신 거랑 똑같아요. 다른 분들이 이걸 잘 모르세요. 자기 관심에만 쏟아있기 때문에 얘기하니까 성평등? 나 그거 남녀평등인 줄 알았어. 그래서 그 법안 보여드리고 이거 젠더평등입니다. 젠더는 자기가 주장하는 게 자기 성입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남녀평등 아니고 젠더평등이면 막아야지. 그러고 나서서 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 다수에게 첫째는 교인들에게 설명하셔야 돼요.
지금 최근에 나온 법안에서의 성평등은 절대로 남녀 평등이 아니다. 속으면 안 된다. 이건 젠더 평등이다. 그리고 그 성도들이 국민들을 설득해 알려야 돼요. 왜냐하면 민주주의 사회는 다수결로 결정이 돼요. 결국은 여론조사가 중요한 겁니다. 국민들이 대다수가 알고 젠더 평등을 반대해야 이기는 건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지금 젠더 평등이라 그러면 다수가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알리는 게 관건이에요. 그 다음에요. 그러면 뭐 젠더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합니다. 네. 젠더는 남녀 간의 생물학적인 차이를 넘어 사회적 문화적으로 형성된 성별을 의미하며 생물학적 성 섹스와 사회적 성 젠더. 네. 이 젠더라는 건 남녀 간의 생물학적 차이 그거 존중하지 않고 사회적 후천적으로 내가 만들어낸 성별을 젠더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별할 때요. 네, 읽어주세요. 가장 큰 차이는 태어날 때 결정되는가와 사회 속에서 만들어지는가에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타고난 성은 섹스, 성이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그리고 내가 후천적으로 타고난 내 염색체나 호르몬이나 생식기 구조하고 상관없이 내가 주장하는 건 후천적 성은 젠더예요. 이거 한번 몰아서 읽어주세요. 생물학적 성 XX, 결정 요인, 유전자 XY, XX, 호르몬 신체 구조, 성질 보편적이고 선천적인, 예시 남성 여성, 사회적 성 젠더, 사회적 간섭 문화 교육 개인의 인식, 가변적이고 후천적인, 시대와 문화에 따라 변화, 남성성, 여성성, 젠더 기호.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진리로 믿어왔던 남자와 여자밖에 없다. 염색체가 다르다. 신체 구조가 다르다. 호르몬도 다르다. 이거 다 무시하는 겁니다. 그런 거 필요 없어. 타고날 때 관건이 필요 없어. 네가 원하는 게 네 성이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에 대한 대적하는 그런 사상과 개념입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네. 젠더를 구성하는 요소. 젠더는 남녀라는 생물학적 성을 넘어 복합적인 요소들로 이루어지고 성 정체성, 젠더 아이덴티티. 스스로가 자신을 어떤 성별로 인식하는지에 대한 내면의 확신. 생물학적 성별과 일치하면 시스젠더, 다르면 트랜스젠더. 이거 아까 설명했죠? 여러분들도 저를 남자로 보고 저도 남자라 그러면 시스젠더예요. 주관과 일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저를 남자로 보는데 제가 여자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면 나는 반은 남자고 반은 여자다 이렇게 주장하면 저는 트랜스젠더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몬 드 보부아르. 여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주디스 버틀러. 젠더 수행성 이론 제시. 젠더는 타고난 본질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행동과 언어적 실천을 통해 유지되는 연극적 행위와 같다고 보고 두 의견 모두 남자와 여자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성이 부정. 그러니까 이제 이 남자는 여자는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이제 여자도 남자처럼 교육시키면 남자하고 똑같아진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고난 성은 없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는 것은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성경의 이 진실을 이제 정확하게 대적하는 게 이건데 사실 이제 막시즘이 폭력혁명이 안 되니까 니오막시즘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마지막에 국가도 무너뜨리고 필요할 때는 우리 민족끼리 하면서 미군을 내쫓지만 미군 나가고 나서 이제 공산당이 국제적으로 될 때는 민족을 초월하고 국가를 초월합니다. 근데 그 니오막시즘이 이제는 막시즘 가지고 안 되니까 니오막시즘 문화혁명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것과 그래서 운동권 여러분 보세요. 주사파 계열, PD 계열,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이 길에 항상 앞장서서 주장을 해요. 어떻게 보면 기왕의 이 체제와 이거에 대한 전복 이론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젠더의 종입니다. 네. 트랜스젠더, 생물학적 성, 섹스와는 반대로 자신을 정의. 넌젠더, 남성도 여성도 아닌 사람. 유트로이스, 중성 구성으로 간주되는 젠더 정체성. 젠더 플루이드, 젠더가 변하는 사람. 오전엔 남성, 오후엔 여성, 오늘은 여성, 내일은 남성. 오늘은 남자, 내일은 여자로 날마다 성이 바뀌는 직원들을 위해 성별을 날마다 바꿔 사용할 수 있도록 양면 사원칙을 제공하는 영국 웨스터민스터 은행. 이게 지금 많은 문제들이 이게 젠더 플루이드인데요. 젠더 플루이드는 액체가 크다는 뜻이기 때문에 성이 바뀌는 겁니다. 오늘은 남자, 내일은 여자. 뭐 그런 게 있겠냐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칭병해 내려고 뉴스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이게 네. 오늘은 남자, 내일은 여자, 영은행, 성소수 직원의 양면 사원증. 네, 그 다음에요.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은행이 성소수자 직원을 위해 이색적인 포용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남성도 여성도 아닌 비이분법적 성 정체성을 가진 직원들이 그때그때 성별을 바꿔 처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3만 6천 명의 직원을 둔 웨스트민스터 은행은 지난해부터 이들 직원에게 양면 사원증을 제공해
원할 때마다 남녀 정체성을 번갈아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디 들어가려면 사원증이 있으면 그 출입구부터 이거 대면문이 열리죠. 근데 여기에 이름이랑 성별이 있고 그 있었지. 과거와 직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남자인데 내일은 여자야. 그럼 성별이 갑자기 직원을 바꿀 수 없잖아요, 이거를. 그러니까 뒷면을 여성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성별이 날마다 바뀌는 사람들은 이 당신 원할 때는 남자할 때는 남자 쓰고 뒤에는 성별이 여자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자 쓰고. 그래서 바코드 찍어가지고 되면 문도 열리고 자기가 필요한 모든 정보에 XX에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지금 영국이 이런 사회가 됐어요. 직원이 자기가 나요. 무려 36,000명. 대기업 수준입니다. 대기업. 제가 작년에 런던 가서 우리 컨퍼런스 했는데 정말 뭐 간호사가 한 남자 환자가 난동을 피우니까 정지시켰는데 아마 아저씨라고 불렀나 봐요. 미스터라고 부른 것 같아요. 그때 이 사람이 왜 나를 남자인데 우리가 보기에는 왜 네가 나를 남자라고 내 정체성을 왜 네가 결정하냐고 고발해가지고 해임당했어요. 지금 소송 중이에요. 뉴욕에서 한 의사가 여자 직원이 왔어요. 여자 환자가 왔어요. 여자가 자기 보고 남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여자야 그랬다가 이 의사도 고발당해서 해임당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LA 8살 스카다이가 오후 3시까지 제인. 이거는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온 장로님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3년쯤 전에 한국에 오셔서 식사를 같이 했는데 교포들이 지금 몸살을 앓는다는 거예요. 이 젠더 정책 때문에. 미국은 대중교통이 발달되지 않아서 보통 엄마가 차에 태워서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줍니다. 끝날 때가 되면 엄마가 가서 또 데리고 와요, 차로. 근데 얘가 학교에 딱 들어가서 이름이 스캇인데, 스캇은 남자 이름입니다. 담임 선생님한테 저는 학교에서는 여자 할래요. 제 이름은 제인이에요. 제인은 여자 이름이죠. 그러면 반 학생들이랑 선생님은 다 걔를 제인이라고 불러요, 남학생은. 근데 3시가 돼서 엄마가 데려오면 엄마 앞에서 얘는 스캇이 돼요. 엄마는 하나도 몰라요. 선생님은 개인정보라고 안 가르쳐줘요. 제가 이 이야기를 직접 들었어요. 그 다음에 데비젠더, 반은 남성, 반은 여성이사. 누가 떠오르세요? 반은 남자, 반은 여자. 저는 이거 들으니까 처음에 인어공주가 떠오르더라고요. 상반 신은 사람, 하반 신은 여자. 그 다음에 아이젠더, 성이 2가지 이상. 폴리젠더, 3가지 이상의 성을 가진 사람. 뭐 나는 몇 가지 성이 다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니까 성은 자기가 주장하는 대로 그냥 여러 가지 조합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나는 4가지야, 난 11가지 성이야. 막 그러면 뭐 그냥 창출할 수 계속 늘어나는 거죠. 나중에 성은 정리가 안 될 거예요. 뭐 이제 정말 세상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가 크게 잘못된 거 아닌가. 세계가 그렇게 가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세계를 향해서 브레이크를 걸어야 돼요. 한국도요. 그 다음에 아까 성적 지향. 제가 한 케이스를 설명드릴게요. 읽어주세요. 기계 소비자, 아우디와 성관계하다 걸린 남성. 이거 이제 우리나라 뉴스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이거예요. 네. 아우디와 성관계하다 걸린 남성, 돈이 올라가 계속 돈 비볐다. 지하주차장에서 영상을 쭉 보니까 세차를 열심히 합니다. 세차 끝나고 난 다음에 본인들이 올라가서 성형을 하는 게 남자예요. 이게 기계사기잖아요. 어떤 사람은 또 헬리콥터를 자기 성적 지향은 헬리콥터라고 합니다. 이런 때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제가 교포사회에서 캘리포니아가 지금 진통을 알고 있어요. 한번 미국 MBC 아메리카 뉴스 짧은 뉴스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예를 들어 성 정체성에 혼란이 오는 아이에게 넌 남자야 라고 말하면 아동 학대로 간주됩니다. 조금만 더 캘리포니아주 의회 앞에 한인 등을 포함한 학부모 500여 명이 모였습니다. 아이들이 정부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내용의 팻말 등을 들고 시위를 이어갑니다. 플레이 종의
아들은 내 딸은 이런 교육 시키고 싶지 않다. 걱정하겠다. 이 대해서 선생님이 어쨌든 하이퍼 스피치다. 이런 식으로 왜곡시켜서 받아들여서 그것을 수를 하겠다 하면은 한마디 못하는 거예요. 글자를 그렇게 왜곡시켜서 적어놨거든요. 최근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남자와 여자를 구분짓는 성정체성 교육을 금지시키는 내용의 법안들을 통과시키면서 학부모들의 큰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학부모들의 의견이 정확히 반영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큰 혼란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의회에서 통과를 목전에 둔 법안에 따르면 부모가 성정체성에 혼란이 온 남자아이에게 너는 남자야라는 말을 하는 행위가 아동학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 12세 이상의 미성년자가 자신이 동성애자라고 생각이 될 경우 부모의 동의 없이 성정체성의 상담 등이 제공되는 것도 담겼습니다. 우리 엄마가 나의 성 전환에 동의를 안 한다, 협조 안 한다, 부모한테 얘기하기 힘들다. 이제 이런 조금만이라도 누안스를 이제 비치면은 학교 측에서 바로 이 아이를 집에 안 보내고 동성애들만 모여 있는 youth facility에 보내게끔 돼 있어요. 부모한테 연락도 없이. 이로 인해 주정부가 부모로부터 자녀를 통제하기 위한 법안이라는 강한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애가 집에 안 와. 이러면은요, 엄마가 미치고 엄마가 우울증 걸리고 엄마가 이제 자살한다고 나올 거예요. 이거는 아닌 것 같아라고 이제 엄마들이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반수가 넘는 게 민주당이다 보니까 캘리포니아에 그 정부를 100% 민주당이에요. 주민을 위한 게 아니에요. 이제 국민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네 어젠다를 위해서 지금 가는 거예요. 주 의회가 주민 다수의 의견을 밀어붙이고 있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단순히 성교육뿐만 아니라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의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가 너는 남자야 아들에게 너는 여자답게 살아야 돼 딸에게 이런 말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다가 13살 된 딸애가 성전환 수술 받겠다 해서 반대했다가 캐나다에서 아버지가 양육권을 뺏기고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어요. 그 다음에 네. 네. 동성애 옹호 권장 교육 의무화. 유치원부터 동성애 성전환을 정상이라고 의무적으로 가르쳐야 백지 같은 마음을 가진 아이에게 이런 교육을 시키면 청소년 동성애자 트랜스젠더가 증가할 수밖에 없어. 영국 트랜스젠더 청소년자 10년 만에 33배 증가. 스웨덴 10대 여자 청소년 트랜스젠더 10년 만에 15배 증가. 죄는 전염성이 강해서 한번 열어놔주면 확 늘어나는데 나중에 보수 정부가 들어와서 그걸 바꾼다고 해도 이미 그쪽까지 간 친구들은 다시 돌아오기가 거의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것이 안 열리도록 최선에 대해서 막아야 되는데 지금 뭐 우리나라 차별금지법 이야기하고 부산부터도 이제 교육감이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지주 쪽으로 나가니까 교회 외에는 지금 외칠 데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요. 네. 그러면 이제 손절이면 처벌조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최악이라고 하는데 뭐가 최악인지. 네. 네. 제44조 이행강제금 국가인권위원회는 제42조의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시정명령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다시 부과할 수 있다. 실제 피해자가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데 제가 이 PPT에서 빠뜨렸는데 아까 우리 조영길 변호사님이 2조 9항 괴롭힘 조항을 얘기했어요. 2조 9항 한번 볼까요? 네. 제2조 정의. 네, 이거는 뭐 괴롭힘을 당했다고 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 정신적 고통이 문제예요. 잠깐만 스쳐 지나가도 나 그 말 때문에 정신적으로 고통받았어 그러면 해당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괴롭힘의 금지인데 예를 들어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두 번째 성별등이 아니라 성평등이에요. 성평등을 이유로 한 괴롭힘을 받아 해서는 안 된다. 이 성이 남자 여자면 좋겠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많은 성이 바뀌니까 너 우리 성 바뀌면 안 돼 라고 얘기하면 괴롭힘을 준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는 이제 빙산 일각이 됐어요. 젠더라는 게 들어오면서 성 자체를 완전히 무너뜨리면서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거나 비판하거나 반대하면 괴롭힘을 주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동성애 죄라고 설교하는 건 물론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됐다는
이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괴롭힘의 피해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벌을 받으면 안 된다. 이것 때문에 국가인권위에 제소하거나 또 형사소송 그리고 민사소송을 걸었다고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괴롭힘 등 방지교육 및 인식개선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적절한 시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게 통과되고 나면 각 학교와 심지어는 교회까지 교인들 교육하라고 프로그램이 나온 거예요. 지금 저는 학생이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신학대학원 학생입니다. 또 제가 교수일 때도 마찬가지고 교직원들 다 꼭 필요해야 되는 1년에 꼭 지정된 나이가 나와요. 그게 인권, 성인권 포함된 특강이에요. 교직원들은 다 듣게 돼요. 의무적으로. 사회금지법 통과되면 이게 이제 더 강력해지고 보편해지고 아니면 또 처벌도 거절하면 처벌받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경우입니다. 다시 처벌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괴롭힘을 당했다고 생각했을 때 처벌조항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게끔 돼 있어요. 진정을 제기하겠는데 국가인권위가 그러면 예를 들면 목사님이 성 바꾸면 안 돼라고 얘기했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상처받은 사람이 국가인권위 제기하면 국가인권위에서 다 조사하고 난 다음에 당신 성별을 바꿀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거 잘못한 겁니다. 차별금지법 위반입니다.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공개적으로 주일날 설교 때 다시 한번 번복하는 설교를 하고 상처받은 사람 개인에게 가서 사과를 하시고 이제 용서를 구하십시오. 시정명령이 아마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내 신앙적인 양심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그러면 이제 이행강제금이 나오는 겁니다. 뒤로 돌려주세요. 이행강제금 3천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거를 다시 반복 부과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안 하고 버텨. 그럼 그 다음 달 하라고 또 명령이 내려와. 안 하면 3천만 원이 또 붙어. 또 버티면 또 올라와.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3천만 원씩 52조. 첫 주 빼고 52조 계산하면 15억 6천만 원. 2년이면 31억 2천만 원. 3년이면 47억 8천만 원. 어떻게 버티겠어요? 그 목사님이 이제 교회가 특강도 못하니까 장로들이 찾아가서 목사님께 죄송합니다. 목사님 교회를 사퇴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 이행강제금이 예를 들어서 성가대원이 상처받았다. 성가대원도 할 수 있어요. 지금 제가 한 선교사님 얘기 들었는데 영국에서 망둥이가 초등학생인데 목사님이 선교사님이랑 논쟁이 붙은 거예요. 아이가 6개의 깃발을 보면서 이 무지개가 아름답고 하니까 아빠가 동성애 죄라고 했더니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아버지 혐오 세력이에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학교에서 이렇게 배우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배우면 나중에 교회 오면 우리 아이들은 목사님은 혐오 세력이고 장로님도 혐오 세력이고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는 교사도 혐오 세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다 교회를 떠나겠죠. 그리고 또 생각해 보세요. 영국에서 교육전도사 신청할 때 이력서에 동성애자라고 써 있었어요. 안 뽑았더니 벌금 8,500만 원. 그때는 초창기였을 사고 지금은 더 올라갈 거예요. 이제 만약에 큰 교회 같으면 작정하고 무너뜨리는 방법이 있어요. 동성애자 청년이 교회에 등록합니다. 그러나 언제 결혼하겠다고 예배당 본당 쓰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허락해 주죠. 근데 임박해서 파트너가 나타났는데 보니까 동성애예요. 그럼 여러분들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허락해요? 네? 그래서 당회에서 안 된다 그러면 국가인권위에 먼저 이제 진정을 넣을 거예요. 그러면 이행명령이 내려와요. 잘못됐다고 하고 사과하고 재발 방지 약속하고 동성결혼 허용해라. 교회가 안 된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행강제금 내려옵니다. 3천만 원, 그 다음 주에 또 3천만 원, 1년이면 51억 6천만 원, 아니 15억 6천만 원, 2년이면 31억 2천만 원, 그 다음에 48억. 뭐 어떻게 막으시겠어요? 그러면 교회에서 동성결혼식이 토요일날 행해졌다. 교회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교회 같은 제 생각에는 교회가 반으로 쪼개질 것 같아요. 나는 동성결혼 축제하고 동성결혼하는 그 예배당 이제는 안 가. 한쪽에서는 그래도 교회에 모여야지.
그러면 제가 볼 때 지역교회 같은 가정교회가 많아질 것 같아요. 이행강제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요. 뒤로. 지금 여기서는 또 이 소송 지원도 읽어주세요. 파란 것만. 시정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소송을 지원할 수 있다. 빨간 거. 비용은 국가가 지원한다. 아주 중요하다고 판단되면 국가인위원회가 소송을 적극적으로 격려하는 거예요. 비용, 변호사 비용 우리가 댈게. 이렇게까지 해서 무너뜨리는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이거는 민사소송은 별도로 있는 거예요. 국가인권이 진정한 거는 진정이고 이행강제금은 거기서 내는 거고 내가 상처받은 거는 괴롭힘 당했다는 거는 민사소송하면 별도로 배상금을 받는 거고 그 다음이 이제 그다음 차별행위가 악의적, 고의성, 지속성 및 반복성 등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손해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만약에 목사님께서 어떤 사례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차별금지법 위반하는 말을 했다. 동성애 죄라고 했다든지 성은 남자와 여자밖에 없습니다. 성별 여러분들 바꾸면 안 됩니다. 그런 말을 했다든지. 그런데 이걸 내가 실수로 한 게 아니라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한 거.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저도 동성애 죄라고 얘기할 때 제가 뭐 실수로 말합니까? 제정신으로 알고 말하지. 그러면 고의성이 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고의성을 만드는 방법은 반복해서 얘기하면 돼요. 이제 시정명령 내려왔는데 목사님이 나는 시정명령 내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따를 수 없습니다. 성은 바꾸면 안 됩니다. 그러면 반복했기 때문에 악의적인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이 악성인 청년들 같으면 쫓아다니면서 스마트폰 가지고 목사님 시정명령 받으셨죠? 지금도 동성애 죄라고 생각하세요? 그 목사님이 스마트폰 녹음하고 있는데 그래 나는 그래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반복했기 때문에 악의적인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배상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그런 별도의 손해배상을 추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판사가 아무리 깎아주고 싶어도 500만 원 이하는 안 돼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우리가 그동안 우려했던 이 집단 소송을 넣어놨어요. 차별의 시정을 위해서. 요새 유튜브 시대 아니에요? 이거 좀 나가겠죠? 그러면 만약에 500만 원이 한 명씩 한다. 100명이면 5억 원이고요. 1000명에 들어오면 50억 원이고요. 10,000명에 들어오면 500억 원이 돼요. 변호사님들이 그러겠죠. 변호사 비용 안 받아. 내가 벌금 받으면 거기서 내가 뭐 10분의 1만 뛸게. 그래서 1인당 5만 원이면 어디에 500억짜리 나오면 자기는 50억 생기고 50억짜리 나오면 자기 5억 생기니까. 그러면 자기는 돈 하나도 안 들이고 그냥 사인만 해서 서류만 보내주면 집단 조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작정하고 교회나 목사님들 무너뜨리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는 악의적인 범법자예요. 신자철이 통과되는데 안 하고 또 안 하고 또 안 하고 손양호 목사님도 그래요. 저는 이걸 보니까 신자참배가 떠오르더라고요. 그 다음에 불이익 조치에 대한 건데 1번 읽어주세요. 사용자, 교육기관의 장이야 사용자 등이라 한다는 해고, 정보, 징계, 퇴학, 집단 따돌림, 때 동안 보건, 정신적, 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한 불이익한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되리라. 제가 요거를 쉽게 교회에 적용해서 얘기하면요. 만약에 어떤 성가대원이 나 동성애자인데 동성애 죄라고 해서 나 못 견뎌하고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놨어요. 그러면 목사님들 교회는 어떠세요? 저는 장로교 활동측입니다. 우리 교단헌법으로는 동성애자는 사역을 못하게 돼 있어요. 목사 안수도 못 받고. 그러면 성가대 정지시키겠죠. 정직시키겠죠. 그럼 이게 불이익 조치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좀 시간은 됐습니다. 큰 통합적 교회인데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 동성애 지지하는 설교를 여러 번 한 거예요. 그 청년이 못 견디겠으니까 담임 목사님한테도 얘기한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그 청년 목사님, 담당 목사님을 1년 동안 설교 정지를 시켰어요. 그게 대표적인 불이익 조치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불이익 조치는 어떻게 되는가? 그 불이익 조치는 무효로 한다. 목사님은 계속해서 설교해도 되고 성가대원은 계속해서 성가대석에 앉으면 돼요. 교사는 계속해서 교사해도 돼요. 당회가 내는 교단적인 법에 의한 것들 다 무시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또 부담해야 돼요. 민사 걸면 또 손해배상 해줘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단법에 따라서 그리고 교회적 우리 그 믿음의 정서에 따라서 이 사람은 이제 교회에 문제를 일으켰고 동성애자고 아니면 동성애 지지자고 해서 사역을 멈추게 했을 경우 그거에 대해서 불이익이라고 이쪽에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2년 이하의 징역을 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목사님들은 이제 국립기도원 가실 준비도 하셔야 돼요. 그렇게 가면 숙식이 무료고 핸드폰도 없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고. 제가 한 조교하는 그 이제 나이가 80대가 되신 목사님께서 한 10년쯤 전에 저희들한테 이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미리 차별금지법 그때 2015년경인가 조금 더 지났을 때니까 형사처벌 조항이 있었던 때였어요. 2020년부터 뺐거든요. 난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그때 그날 동성애자라고 설교할 거야. 그러면 이제 뭐 시장면이나 다 바꾸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감옥 가게 되면 나는 감옥에 있다가 또 형기 맞추고 나오면 또 동성애자라고 또 설교할 거야. 그러면 또 감옥에 가겠지. 나는 몸이 약하니까 오래 못 살 거야. 난 아마 감옥에서 죽을 수도 있어.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람이 태어나서 한번 죽는데 병원에서 죽든지 집에서 죽든지 사고 나서 길바닥에서 죽는데 복음을 위해서 감옥에서 죽으면 영광이지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지금 그 목사님이 왜 그 얘기를 우리 후배들한테 미리 하셨을까? 여러 가지 상황이 일어날 수 있으니 미리 마음에 준비하고 있으라. 그래야 바른 게 갑작스러울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다.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조영기 변호사님 순교적하고 얘기하셨는데 이제 목사님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러나 원통한 건 우리가 감옥 안 가려는 게 아니라 복음이 제한되고 우리 아이들이 다 동성애를 죄라고 하면 혐오스러움을 말고 복음과 십자가의 원수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다음 세대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이 길에 반드시 믿음의 사는 싸움을 싸워야 되고 교회의 능력, 권능으로 이겨야 될 싸움입니다. 뭐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다시 한번 제가 자료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선진국 사례. 지금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성배 정책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나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읽어주세요. 해군 출신 생물학적 남성이 여성 격투기에 출전, 상대방 여성 선수 두개골 파손. 보세요. 더 심한 사실도 있는데 이것만 보여드린 겁니다. 머리가 깨져가지고. 그 다음에 2024 파리올림픽에 생물학적 남성 트랜스젠더 2명 알제리 대만이 여자 복싱 경기에 출전하여 모두 금메달을 차지한 남자 2명이 출전했는데 여자라고 그러고 여자 경기에 둘 다 금메달 땄어요. 그 다음에 남자 성기 달리는 선수 5명 여배우 출전, 진짜 여자들은 벤치에 캐나다 발표. 이번에 그 우승한 팀을 봤더니 배구 선수 전원이 남자가 여자로 출전한 경우가 있어요. 배구가 6명입니까? 6명 전원이 남자가 팀이 우승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남자부에서 462위였던 남자 수영 선수가 여자 선언 후 여성 경기에 출전 연속 1위. 탈의실에서 동료 여성 선수들에게 남성 성기를 노출하여 논란돼 남자 성기 달고 여수용서 1등한 기록 다 지워달라 여성 선수들 소송 나섰다 미국. 이 친구가 키가 193cm예요. 남자 경기에서는 계속 빛을 못 보다가 여자가 되니까 계속 1등하는 거예요. 근데 보란 듯이 탈의실에서도 성기나 노출하면서 옷 갈아입으니까 여자들이 컴플레인하지만 법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번에 이제 여자들이 과거에 1등했던 여자들이 이제 소송을 걸었는데 참 다양하게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곧바로 이제 미국에는 성은 남자와 여자밖에 없다고 행정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이겼는데 정권이 또 바뀌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영국 성전환 수술하지 않고 여자가 낸 생물학적 남성이 여성 교도소에서 동료 여성 수감 달리면 성폭행. 이 남자예요. 산적같이 생겼죠. 여자가 성폭행 전과자인데 여자라 그러니까 여자 간반에 나와서 이 같은 남자라고 가발 쓰고 여자처럼 하는 거예요. 들어가서 4명을 성폭행했어요. 영국인데 미국은 또 참 희한한 경우가 생겼어요. 읽어주세요. 생물학적 남성인 여자가 여성 교도소에서 여자 수감자 2명 임신시킴. 2명이 임신을 했어요. 그 다음에
미국 LA 한인 찜질방 여탕에 남자가 들어갔지만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2024년 1월 한인 여성 김모 씨는 미국 LA 여성 사우나에서 남성 성기를 버젓이 드러낸 생물학적 남성이 여탕에서 알몸으로 당당히 돌아다니는 것을 보고 심한 충격과 수치심을 느끼고 당시 여탕에는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여자아이도 있었습니다. 엄마 따라갔겠죠, 어린아이는. 근데 남자가 그냥 여자라고 여창에 들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국 고등학교 화장실에서 트랜스젠더에 의해 성폭행 당한 딸의 부모가 학교를 고소. 나중에 고소해서 배상금 받는다고 어렸을 때 화장실에서 성폭행 당한 상처가 치유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진보당 선수 22. 잠깐 이거 거기서 끊어졌습니까? 그 다음에 국민일보 거기 마지막입니까? 조금 아니 뒤로 가보세요. 케이스가 좀 더 있지 않나요? 여기 마지막입니까? 네. 조금 더 있는데요. 뒤에 나온 게 뭐냐면 뉴질랜드에서 독실한 크리스찬 교사예요. 독실한 크리스찬 교사가 이제 여학생이 남학생이라고 불러들어서 거절했다가 해임당했어요. 그런 것들이 지금 몇 개 나와요. 국민일보 기사가 하나 또 있는데 얘는 나는 낮에는 남자고 밤에는 여자다 그러고 밤에 치마를 입고 남학생이 화장실에 들어가서 어린이 여학생이 들어오니까 성폭행을 했어요. 그 자기는 트랜스젠더라는 거예요. 성이 바뀌면 이런 문제가 좀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회는 이거 인식하지 않고 작년에만 벌써 재작년이 됐네요. 성전환 수술하지 않았는데 성전환을 해준 판사 그런 판결이 200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판사들마다 판결이 달라지니까 이제 성전환 하려는 사람들이 감정 코스프레예요. 성전환 수술하려면 돈도 들고요. 나는 이거 하다 위험하다고도 하는데 난 정말 여자니까 좀 봐주세요. 그래가지고 먹히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판사 쇼핑을 다닌다 그래요. 이 판사는 성전환 수술을 잘해준다. 죄송합니다. 성별 변경을 잘 시켜준다. 성전환 수술 안 해도.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대표적으로 지금 국민들 이해하라고 얘기하는 게 뭡니까? 이렇게 되면 성전환 막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그게 다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군대 갈 나이에는 여자에다가 징집기 끝나고 난 다음에 남자로 돌아오면 대한민국 국방은 누가 지켜요? 이제 여자가 지켜야죠. 제가 이렇게 보니까 피해가 여자가 훨씬 더 많아요. 이렇게 되면 군대도 여자가 더 많이 가야 되고요. 화장실에도 남자가 들어가면 여자가 뛰어나오지 남자는 그렇게 피해 안 봐요. 화장실에서 성폭행을 당하면 여자가 돼요. 여전도회가 자매님들이 엄마들이 일어나요. 지금 이 손절이 이렇게 했어요. 네, 읽어주세요. 진보당 선수 21대 국회 첫 차별금지법 발의 이번엔 피하지 말고 제정해요. 조국 혁신당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아니 그거 빨간 것만 읽어주세요. 전국 만 18세 이상 29세 이하 성인 여성 1000명 차별금지법에 대해 응답자의 55.1%가 인지하고 있으며 이들 중 84.6%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렇게 지금 언론에서 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네 읽어주세요. 진보당 수석대변인 선수 2030 여성 차별금지법 압도적 찬성 국회가 입법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2020년 1월 3일 서면 브리핑. 제가 지난번에 봤더니 KBS, MBC, SBS에서 그때 이전 국가인권위원장이 여론조사해가지고 했는데 88%가 차별금지법 찬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트럭에다가 사면에다가 이제 88% 찬성이라고 통과해야 된다고 진보당이 트럭을 돌렸어요. 국회에 운전을 시켰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차별금지법 내용을 그대로 담아서 설문조사했어요. 이 성전환이나 동성애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반대하거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거에 대해서 처벌받을 수 있다. 이거 찬성하느냐? 그때 반대가 더 많았어요. 저희는 그래서 신문 광고 낼 때 우리가 기자회견하면 언론이 보도를 안 해주니까 돈을 들여서 신문 광고를 낼 때 아예 설문 내용도 그대로 다 담아서 내요. 그러면 국민들에게는 차별금지법 알리는 효과가 있고 이렇게 지금 국민들 속여가면서 차별금지법 제목이 좋으니까 아마 그쪽에서 차별 만들었을 때 제 생각에 이렇게 만들었을 것 같아요. 사회적 약자가 차별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약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차별금지법 만드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80% 이상 찬성하겠죠. 우리는 그래서 설문 내용 다 공개해서 이제 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그래야 될 참이에요. 그래서 지금 차별금지법에 너무 많이 얘기를 들어서 나쁜 건 아는데 잘 모르셨던 분들 이 내용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제 선설위원이 징역을 들고 나왔기 때문에 더 잘 됐다고 생각해요. 정말. 그래서 제가 어저께는 그랬어요. 옆에 있는 분에게 식사하면서 선설위원한테 우리가 한국교회가 감사해줘야 되겠습니다. 징역 2년 부활시켜서 이것이 계기가 돼서 한국교회가 다 깨어나서 한번 열심히 으쌰으쌰해서 기도하면서 막아서서 성경으로 돌아갈 때 교회는 회복되고 부흥되리라고 믿어요. 그리고 교인들보다 잘 교육시켜야 되고 교인들이 학교나 뭐 미장원 같은 반상에서나 뭐 여러 가지 모임에서 이 차별금지법 성평등은 남녀평등이 아니라는 걸 얘기해줘야 되고요. 이런 피해 사례 같은 거 카톡방에 다 돌리면서 가족들부터 다 이해시키게 해서 국민의 절반 이상이 차별금지법과 성전환과 동성애 독점법이라고 하는 이 실체를 알고 함께 막아서야지 우리만의 리그가 돼서는 안 돼요. 저희가 그래서 이것 때문에 1월 30일 날 이제 이렇게 9월 달이랑 11월 달에 했던 걸 또 하는데 선설위원을 좀 집중적으로 공격할 겁니다. 그리고 악법에 대해서도 이제 반대 의견 할 거예요. 한 2, 3천 명 되는데 바깥에서 많이 해도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으니까 언론이 안 나가고 아예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이 본청 계단이 한 3천 명까지 들어간다 그래서 가득 채우고 하니까 점심시간에 딱 하니까 뭐 앞에서 반대한다 그러면 다 따라서 반대한다 그러면 점심 먹으러 나왔던 국회의원들 보좌관들이 뭘 반대하나 보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 연합해서 한 목소리로 외쳐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주신 거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하고 더 교회가 깨어나서 연합해서 막아서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오시면 아깝잖아요. 오신 김에 지역구 국회의원들 다 면담 신청하시면 좋겠어요. 내가 국회 가는데 그래서 구역별로 이렇게 뭐 서너 명씩, 5명씩, 10명씩 주영기 변호사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화의 원리를 딱 가지고 이번에 가서 오전 12시부터 1시까지 합니다. 전이나 후로 국회의원 만남하면 부산에서부터 올라왔는데 목사님들이 그룹으로 신청하면 만나주시죠. 그럼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하신 대로 이렇게 하시고 또 말하는 게 자신이 없다 그러면 조영기 변호사님께 말씀하시면 거기 복음법률가회에서 신앙 좋은 변호사님들이 나설 거예요. 조영기 변호사님도 모시고 가세요. 지금 국회의원 제일 많이 만나신 분이에요. 그래서 같이 조목조목 필요할 때는 그런 재무적인 거 나오면 여러분들도 공부하고 가시지만 아까 얘기한 거 핵심 내용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이런 전문가 2명 모시고 가서 그때 말하도록 하고 그럼 한번 만나놓고 나서 얘기하고 나면 뇌리에 남죠. 그럼 이분들이 아주 독종이 아닌다 하면은 차별금지법 제정하겠다고 막 미는 상황은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또 참 고무적인 게 이렇게 했더니 어저께 광주에서 했는데 광주에서 그날 당장 발표가 나오더라고요. 2월 22일 오후 2시 주일입니다. 금남로에서 모여서 반대 집회 하겠다. 그래서 저는 부산에서도 일어나고 서울에서도 일어나고 각 도시마다 좀 일어나고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지금 이게 샛별도 단김에 빼라고 때가 있어요. 반응을 제때 확보해야지 정치권에서 잘못 건드렸다 싶어서 하지. 그리고 지금 6.3 지방선거가 있어서 우리가 유리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래서 국회의원들하고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막 강압적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부탁하지만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셔서 우리는 성경 말씀에 순교도 각오한다. 우리 신자참회 때 그렇게 순교하신 분들이 있다. 우리 이거를 그렇게 생각하니 쉽게 생각하지 마라. 분명한 뜻을 전달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입법을 막으실 줄로 믿습니다. 짧게 기도할 때 3월 10일 거 여러분들께서 부탁드려요.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올라와서 함께 해주시고 서울이 아니라 이건 전국구 싸움하는 거예요. 전국구 싸움. 그리고 오신 김에 국회의원들 면담 신청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해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자료 있으면 계속 보내드릴 테니까 우리 홍원수 사무총장님 통해서 필요한 자료 연습해서 좋은 영상이나 젠더도 누가 짧게 설명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좀 짧게 만들어서 보내드릴 테니까 예배 시간에도 중간에 틀어주시고 그러면서 교인들 전체를 잘 교육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짧게 한번 1, 2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취하라 이것을 위해서 내가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디모데전서 6장 12절입니다.
또 잠언에 보면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혜하게 많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은 뜨거워도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잘할 것인가. 또 여러 당이 있는데 지금은 다수당을 또 우리가 공략해야 되는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호남에 광주에 가서도 여러분들이 그 호남에서 이제 출신 국회의원들 가서 말씀해달라고 부탁했고 옛날에도 그분들이 올라가서 국회의원들 만나고 역할을 또 많이 하셨어요. 지금 전국적으로 전국구를 향해서 다 오셔서 국회의원들 만나주시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잘 얘기를 나눠서 그분들이 이제 국회의원 할 동안은 이제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자들로 서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짧게 1분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